초여름 울릉도 숲 골짜기에서는 드문드문 빨간 열매를 만날 수 있습니다. 이름도 재미있는 말오줌나무, 역시 울릉도 특산 식물입니다. 이 나무는 육지의 딱총나무가 울릉도의 특성에 맞게 진화했는데요. 붉은색이 아닌 노란색 열매를 맺는 나무도 있습니다. 학자들은 이 노란색 말오줌나무 열매도 소중한 유전자원이 아닐까 기대합니다. 이 노란색 이 열매는 빨간색 열매하고 아마 유전적으로 좀 다르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만약 이게 유전자 분석에서도 특별히 차이가 난다 그러면 아마 학술적으로 이제 등록을 하게 될 겁니다. 붉은 것이 흰색으로 또는 보라색이 흰색으로 변하는 것은 확률상 상당히 쉽게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돌연변이가 조금만 일어나도 그거는 변할 수 있는데 노란색은 달라요. 노란색은 색소가 다르기 때문이죠. 그 붉은색하고 보라색은 안토시아닌이라는 색소가 관여를 하는데 이 노란색은 카리토노이드라고 전혀 다른 색소가 관여해요. 초여름 울릉도의 양지 바른 비탈엔 섬초롱꽃이 청초한 매력을 뽐내는데요. 꽃잎에 있는 짙은 반점이 특징입니다. 언뜻 지나치기 쉬운 곳에 소복하게 핀 이 하얀 꽃은 넓은 잎 쥐오줌풀입니다. 뿌리에서 쥐오줌 냄새가 난다고 해서 붙여진 이름이라네요. 육지의 쥐오줌보다 잎이 상당히 커요. 예. 두 번째로는 그 육지의 쥐오줌풀에 비해서 꽃이 좀 늦게 핍니다. 그리고 꽃 색깔이 육지의 쥐오줌풀은 좀 붉은색이 좀 도는데 이거는 완전히 흰색이 도는 게 또 특징이기도 합니다. 육지의 쥐오줌풀과 달리 잎이 넓고 새하얀 꽃망울을 터뜨리는 넓은 잎 쥐오줌풀 역시 전 세계에서 오직 울릉도에서만 만날 수 있는 특산 식물입니다. 녹음이 짙은 울릉도의 6월, 섬자리공이 하얀 꽃을 피웠습니다. 겉모습은 이렇게 여려 보이지만 뿌리에 독이 있는 유독식물입니다. 여러 개의 씨방이 하나의 둥근 모양으로 연결돼 있는데 9월이면 촘촘하게 박힌 열매가 검붉은 색으로 익습니다. 울릉도에서만 볼 수 있는 귀한 섬자리공 열매입니다. 울릉도라는 섬 자체가 그 대양섬, 즉 뭐냐 하면 육지와 한 번도 연결된 적이 없는 섬입니다. 처음에는 이게 보통 아마 육지에 있는 대륙 성구종, 넘어온 조상종이 그 형태를 그대로 갖고 있었을 겁니다. 근데 이제 세월이 흘러가면서 이 친구들이 진화라는 생활을 거듭을 했을 거거든요. 그러니까 격리된 섬이라는 섬 속에서 자기들만의 독특한 형태를 가지게 되면서 섬자리공과 육지의 자리공. 이름은 비슷하지만 열매만 봐도 차이는 분명합니다. 육지 노루귀도 섬 노루귀와 닮았지만 크기가 뚜렷하게 차이 납니다. 섬나무 딸기는 이런 섬 특산 식물의 특징을 잘 보여줍니다. 그러니까 사슴이라든지 산토끼 같은 경우가 있으면 그 식물의 잎이라든지 열매를 먹게 됩니다. 하지만 울릉도는 이런 초식성 포유동물이 없거든요. 그러니까 천적이 없어진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천적을 방어할 수 있는 가시라든지 이 털들이 발달하지 않고 그 대신에 잎이 굉장히 커진 거죠. 섬나무 딸기는 육지의 산딸기와 비슷하게 생겼습니다. 하지만 울릉도에서 잎도 훨씬 커지고 높이도 2m 이상으로 자라죠. 줄기에 가시가 없는 것도 울릉도 섬나무 딸기의 특징입니다. 섬 기린초 역시 울릉도 척박한 환경에 잘 적응한 특산 식물입니다. 별 모양의 노란색 꽃은 독도에서도 많이 볼 수 있는데요. 섬 기린초는 바위 틈에서도 자랄 만큼 강인한 생명력을 자랑합니다. 섬꼬리풀은 멀리서 보면
꽃이 꼬리를 달고 있는 것처럼 보인다고 해서 이름 붙여졌습니다. 특산식물이라는 그 자체는 다 의미가 있는 이름입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 개야광나무라는 식물이 있는데 이 식물이 북반계 식물입니다. 그런데 이제 울릉도에 정착을 해서 그의 잎이라든지 꽃이라든지 열매가 굉장히 커졌거든요. 그 지형에 맞게. 그래서 섬개야광나무로 새로운 종이 탄생을 했습니다. 섬개야광나무는 오직 울릉도라는 한정된 지역에서 자생하고 있는 식물이거든요. 그렇게 해서 특산식물의 그 자체라는 게 바로 고유성을 가지고 있다. 그런 의미에서 굉장히 가치가 있는. 밤에 열매가 빛난다는 섬개야광나무. 육지의 개야광나무와 닮았지만 다른 종입니다. 섬개야광나무는 전 세계에서 울릉도에만 겨우 수백 그루 정도 자생하는데 대부분 가파른 절벽에 있어서 이마저도 경쟁력이 약합니다. 이 나무는 멸종위기 1급으로 지정된 나무입니다. 우리나라 환경부에서는 아주 멸종에 처할 수 있는 그런 동식물들을 1급과 2급으로 나누는데 1급이 가장 위험한 종이죠. 귀한 종이고 우리나라 전체 4천여 종 중에서 77종을 멸종위기 식물로 정하고 그중에 1급은 9종입니다. 열매가 빨갛게 익는 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고운 색깔로 새를 유혹하고 새 배설물을 통해서 씨앗을 퍼뜨리니까요. 섬개야광나무는 우리나라 멸종위기 야생식물 1급으로 지정돼 있습니다. 멸종위기라는 것은 결국은 자식을 많이 낳을 수 없다는 뜻이거든요. 섬개야광나무 같으면 이게 장미과입니다. 장미과이기 때문에 결국은 이제 곤충들이 중매를 해줘야 되거든요. 멀리 떨어져 단독 개체가 몇 개 있으면 이 중매할 그런 찬스도 없어집니다. 그러니까 이제 결국 자선을 놓을 수 없으니 씨앗을 종자를 만들 수 없으니 결국은 이제 멸종 위기에 처할 수밖에 없다. 섬댕강나무도 거기에 도동 위에 거기 올라가시면 거의 이제는 뭐 한 수십 그루밖에 남아 있지 않습니다. 모르겠습니다. 사람이 접근하지 않는 곳에 살 수도 있습니다. 화산 활동으로 우뚝 솟은 울릉도는 눈길 닿는 곳마다 깎은 듯이 가파른 절벽이 펼쳐집니다. 도동항 뒤쪽 바위 절벽은 섬개야광나무와 섬댕강나무가 자생하고 있어서 천연기념물로 지정됐습니다. 섬댕강나무도 바위 절벽에 자라는 환경만큼이나 개체수가 적습니다. 네모난 줄기를 부러뜨리면 댕강 소리가 난다는 섬댕강나무. 비탈진 곳에 있어 사람의 손길이 잘 닿지 않는다는 사실이 그나마 다행인 천연기념물입니다.